네, 반갑습니다. 자, 2021년 우리 메가랜드 평가단 23회 이제 해설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동산 공시법이에요. 예, 제 이름은 아세요? 최상호. 자, 문제 여러분 풀어보니까 좀 어떻던가요? 예,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시험의 그 난이도는요, 그냥 본시험 출제 난이도랑 동일하게 맞춥니다. 난이도는 이제 본시험 난이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메가랜드 평가단에서 이제 계속 이제 매주 뭐 10문제씩 해서 문제를 이제 풀어 나가니까 이 문제 여러분 벗어나는 것들은 뭐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1번부터 1번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시에도 관할 관청의 검인을 받아야 된다. 1번 틀렸네요. 여러분 일단 검인이라는 제도 우리 계약서에 이제 도장받는 거거든요. 검인이라는 이 제도는요, 제도의 취지가 뭐냐면 등기의 부실화 방지입니다. 등기가 부실화되는 것을 그걸 막으려고 하는 제도의 취지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등기관은 여러분 형식적 심사권한밖에는 없어요. 형식적 심사권한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필요 서류 구비 여부만 판단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인감증명이 들어와야 될 등기 신청에 인감증명이 들어왔는지, 들어오면 수리, 안 들어오면 뭐 각하. 물론 각하기 전에는 보정명령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보정명령을 해도 최종적으로 안 들어왔다라고 하면 각하시키는 거죠. 이 필요 서류 구비 여부만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형식적 심사권한이에요. 따라서 우리 등기관이 뭐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한 후에 야 너희들 뭐 통정 허위 표시했지? 통정 허위 표시는 우리 민법 108조 1항에 따라서 무효야. 나 등기 안 받아줄래? 이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형식적 심사권한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등기에 부실화가 초래될 염려가 있고, 이 등기가 부실화돼 버리게 되면 특히 소유권 등기가 잘못돼 버리게 되면 나머지 소유권 외의 권리 등기는 전부 다 엉망이 돼 버립니다. 전부 다 무효가 돼 버려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검인이라는 이 제도를 부실화 방지 때문에 이제 도입을 한 제도인데, 이 검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만 검인을 받습니다. 무슨 등기만 제대로 되면 된다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것도 계약을 원인. 법률의 규정이면 뭐 부실화 염려가 없으니까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만 검인 받습니다. 자, 따라서 가등기 시에는요, 가등기는 아직 임시로 하는 등기지 제대로 된 본등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본등기 시에 검인 받으시는 거지 가등기 시에는 검인 받지 않습니다. 부실화 방지가 목적이니까 가등기 시에는 검인 받지 않는다. 그 다음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등기 의무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실 때는 권리자, 이제 매수인은 물론이고 매도인 그 의무자도 주소 증명 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번 지문은 시험에 잘 출제돼요. 중요한 내용이죠. 의무자도 주소 증명 정보 제공해 주셔야 된다. 이유는요, 우리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하실 때 의무자의 주소가 신청서에 있는 기재되어 있는 주소와 우리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가 불일치할 때는 원래는 등기법 29조의 각하사항입니다. 등기 안 받아주셔야 돼. 즉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부터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주소부터 먼저 바로 잡아 주셔야 된다고요. 그 명의인의 주소부터.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법에서 특례 규정을 둬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실 때는 의무자의 주소 증명 서면만,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서류만 제출해 주시면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매도인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만 신청하시면 돼요. 원래 매도인의 주소 증명, 즉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부터 원래는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그건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준다 이 말이죠. 따라서 등기부에 새로이 기재되어야 하는 권리자, 매수인은 당연히 주소 증명 정보 제공하셔야 되고, 그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에는 의무자도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는 거. 이유 아시겠죠? 그래서 2번은 X. 그 다음 3번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3번이 맞네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관공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관공서입니다. 관공서는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습니다. 안 줘요. 왜? 나중에 관공서는 처분할 때도 진정성을 확인할 필요 없어. 우리 등기필 정보라는 제도는 그 의무자,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를 의무자라고 하거든요. 그 의무자의 진정성 확인 차원에서 진정성 확인이라는 게 정말로 이 등기하려고 하는 거 맞으세요? 라는 그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우리 관공서는 뭐 팔지도 않은 부동산을 팔았다 사지도 않은 부동산을 샀다 거짓말 안 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굳이 진정성을 확인할 필요 없으니까 관공서는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등기필 정보는 안 줘요. 관공서도 여러분 부동산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취득을 하더라도 네가 권리자다라는 징표, 즉 등기필 정보는 작성 통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등기 완료 통지만 해줘요. 등기가 끝났다라는 그 사실만 알려줍니다. 그래서 등기필 정보는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역시 3번도 아주 중요한 지문이죠. 그 다음 4번,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할 수 있다? 아니죠. 전자신청은 오로지 자격자 대리인만 대리 가능합니다. 5번 전세권 설정 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에 자 부동산 전부인 경우에는 그때는 굳이 여러분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죠. 일부인 때 용의권을 설정하는데 그 용의권 설정 범위가 용의권은 부동산 일부에도 설정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부일 때 그때는 도면을 첨부하게 되면 그 도면은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같이 영구 보존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만 설정이 됐는지 부동산 일부에 용의권 설정이 가능하니까 어느 부분만 설정됐는지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도면을 첨부한다. 그래서 전부인 경우는 아니다. 그죠? 일부인 경우에 전부인 경우에는 굳이 다 전부가 설정된 거 알 수 있으니까 그때는 도면 첨부할 필요 없고 일부인 경우에 어느 부분이 설정됐는지 그거 알려고 하면 도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1번은 됐고요. 2번 문제 갑니다. 등기 사무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기억.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아, 잠깐 잘못했네요. 자, 여러분 법인 아닌 사단 전자표준 양식. 일단 전자표준 양식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등기 신청은요. 등기 신청은 방문 신청 아니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방문 신청 아니면 전자 신청인데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전자 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이라고 하니까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전자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은 전자 신청으로 오해하시기 쉬운데 얘는 양식만 전자 표준 양식을 쓴다라는 거예요. 양식만. 그래서 전자 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은 얘는 방문 신청이다라는 거. 등기소에 작성을 해서 그 양식을 전자 표준 양식으로 한다는 것이지 그걸 작성을 해서 등기소에 제출하는 겁니다. 방문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따라서 전자 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은 방문 신청이에요? 전자 신청이에요? 방문 신청입니다. 아시겠죠?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이니까 법인 아닌 사단, 여러분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 신청은 못해요. 공인인증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자 신청은 못하는데 방문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네요. 기억을. 속으시면 안 돼요.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은 방문 신청이다라는 거. 양식만 표준화된 양식을 쓴다라는 겁니다. 방문 신청. 그 다음 니은 등기 신청의 각하 결정에 대해 제3자는 이의 신청할 수 없다. 자, 각하 결정 안 받아준다 이 말이거든요. 자, 여기 계신 두 분이요. 등기를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등기관이 각하시켰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가 오지랖 넓게 정의감에 불타서 등기관이 왜 이 두 분 등기 안 받아주세요? 라고 제가 이의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오로지 등기 신청인만, 의무자 권리자 그 신청인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왜 내 등기 안 받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신청인만 이의 신청할 수 있지 제3자는 이의 신청할 수 없다라는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제3자는 이의 신청 못합니다. 옳은 지문이죠. 그 다음 디귿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가 자신의 지분만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디귿도 옳은 지문이네요. 여러분 공동가등기권자 하면 공동매수인 생각하시면 돼요. 기억나시죠? A가 X부동산 소유자인데 가령 가불병
가불변. 자, 매매. 공동매수인입니다. 3분의 1씩 지분을 가지기로 했어요. 불안해서 잔금을 한참 뒤 치르기로 해서 불안해서 임시로 가등기까지 해뒀습니다. 공동 가등기권자. 자, 공동 매수인이다. 그럼 그 중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먼저 A에게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하고 자기 지분만 소유권 이전이라는 본등기 할 수 있겠느냐? 그건 가능합니다. 이건 가능해요. 자기 지분만 본등기 가능하다. 자, 여러분, A가 권리 전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이 3분의 1만 이전 가져가게 되면 A가 3분의 2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A가 권리 전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3분의 1만 이전 가져갑니다.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3분의 2는 여전히 A가 들고 있는 거예요. A 살아있잖아요. 그럼 3분의 2, 3분의 1 합치면 얼마죠? 1이 됩니다. 이건 일물일권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랑 비교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 지분만 상속 등기, 그건 안 돼. 그 상속 지분만 상속 등기를 하게 되면 여전히 피상속인이 그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데 등기부상. 그럼 피상속인은 사망했으니까 권리를 가질 수가 없거든. 아시겠죠? 그건 일물일권주의 위배가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시험에 뭐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알아주시자고요. 그래서 지분만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리을. 상급법원장은 어느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사물을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리을은 틀렸네요. 여러분 위임권자, 관할의 위임권자는 우리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 전속 관할이다라고 강행 규정입니다.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걸 다른 등기소에다가 위임한다. 아무나 못해요. 법원에서 제일 높으신 분. 법의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니까 아무나 못해요. 제일 높으신 분. 누구죠? 대법원장. 그래서 대법원장이 위임권자지 다른 상급법원장은 위임권자는 아닙니다. 상급법원장은 이제 관할이 경합하는 경우에 관할의 지정권자가 상급법원장이죠. 미음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아니다, 그죠? 소유권 보존 등기도 단독 신청이고 그 말소 등기 또한 보존 등기, 말소 등기 또한 당연히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래서 여러분 보존 등기가 시험에 나오면 그냥 단독 신청. 자, 됐습니다. 답은 1번이다, 그죠? 그 다음 3번.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1번.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보존해야 된다. 맞아요. 등기기록 영구보존, 폐쇄 등기기록 영구보존, 거기다가 도신공매까지. 이 도신공매는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영구보존하는 겁니다. 도신공매 외우셔야 돼요. 도면,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매매목록, 도신공매. 이 네 가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같이 영구보존한다. 그래서 폐쇄 등기기록 당연히 영구보존입니다. 그 다음 2번. A 토지를 B 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 등기를 한 때는 A 토지에 관한 등기 기록을, 지금 A 토지를 B 토지에 합병했으니까 A 토지가 없어졌다, 그죠? 따라서 A 토지 등기 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맞네요. 그 다음 3번. 등기부 부본 자료는 현재 대한민국의 등기는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되어 있는 것은 항상 복제 시스템 구축하거든요. 그래서 등기부 부본 자료, 복제본이다 이 말이죠. 복제본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우리 등기부는 이제 주기억장치에 있는데 그 부본 자료는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되어 있는 자료이다. 맞죠? 그러니까 별도의 하드디스크에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저장돼 있다라는 뜻이에요. 보조기억 장치가 별도의 하드디스크라는 뜻이죠. 4번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일동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즉 일동 건물 전체, 101동 전체의 표제부를 두고, 그 다음 각 구분 건물마다, 각 구분 건물, 그걸 전유 부분이라고 합니다. 각 구분 건물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두며, 여기까지는 맞네요. 다음 전유 부분 하나를 하나의 등기 기록으로 본다. 이 부분이 틀렸네요. 자,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101동, 102동, 103동. 자, 우리 집합 건물은요, 구분 건물은 이 하나하나, 여기 101동 있는 101호, 102호, 뭐 201호, 202호, 각각 하나하나, 즉 전유 부분, 이 구분 건물 하나하나를 하나의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물건이 지금 한 동에 집이 10개씩 있어요. 집이 10개씩 있습니다. 그럼 물건은 몇 개인가요? 30개입니다. 물건의 개수는 30개예요. 30개인데, 자, 우리 집합 건물의 등기 기록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제일 먼저 1동 건물 표제부, 즉 여기 101동 표제부가 나와요. 101동 표제부가 나오고, 그 다음 101호, 101동 중에서 101호 전유 부분 표제부가 나옵니다. 전유 부분 표제부. 전유 부분 표제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101호의 갑구, 을구가 나옵니다. 그 다음 102호 전유 부분 표제부, 갑구, 을구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이어서 201호 역시 전유 부분 표제부, 갑구, 을구 쭉 이렇게 해서 결국 502호까지 나와요. 전유 부분 표제부, 갑구, 을구.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등기 기록의 구성은 어떻게 하느냐면 어차피 맨 위에 있는 그 101동 건물 표제부, 즉 1동 건물 표제부는 101억 원, 102억 원, 201억 원, 202억 원 전부 다 교집합이에요. 공통된 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차라리 예전에 이제 종이 등기부 시절을 생각하면 더 편해요. 맨 위에다가 101동 표제부 딱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101호 전유 부분 표제부, 갑구, 을구 나오고요. 그 다음 102호 전유 부분 표제부, 갑구, 을구. 이걸 하나로 딱 묶어서 편철 딱 펀치로 뚫어가지고요. 하나로 딱 묶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를 하나의 등기 기록으로 봐요. 어차피 얘가 101동 표제부라는 얘가 공통 분모니까요. 이 전체를 하나의 등기 기록을 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구분 건물 등기 기록은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 원래 부동산마다 등기 기록은 하나여야 되는데 구분 건물 등기 기록은 그 예외다라는 거죠. 전체가 1동 건물 표제부라는 서로 간의 연관성, 공통의 분모를 가지다 보니까 이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등기 기록으로 한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따라서 지금 만약에 지금 101동, 102동, 103동 있어요. 아파트 3동짜리 있어요. 등기 기록은 몇 개인가요? 아까 건물의 개수는 몇 개죠? 30개인데 등기 기록은 몇 개? 3개다라는 거죠. 101동 등기 기록 하나, 102동 하나, 103동 하나.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전유 부분 하나를 하나의 등기 기록으로 본다? 틀렸어요. 1동 건물 하나를 하나의 등기 기록으로 봅니다. 그 다음 5번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신청 시 그 매매 목록, 아까 도심공매 그 매매 목록은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 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그냥 내주는 게 아니라 별도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신청하면서 매매 목록도 내주세요라고 별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내어준다는 거. 이 도심공매는 별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내어준다. 그 다음 4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1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 가등기 이후에 된 저당권 설정 등기. 자, 법에 따르면요,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했을 때 그 가등기 이후의 등기로서 그 가등기된 권리를 침해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한다. 다만 당의 가등기상의 권리를 가압류하거나 가처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가등기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거나 가처분을 했으면 그건 본등기 하더라도 얘는 직권말소하지 않습니다. 그 가등기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다. 그때는 본등기 하더라도 직권말소 안 해. 그런데 원칙적으로 침해하면 가등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직권말소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 제가 해설해 보시면요, 우리 여러분들 그 해설 같이 한번 보시면 피보정 권리가 지금 소유권 이전 청구권인 경우에, 즉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해뒀단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왜 안 나오지? 자,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이후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법에 따르면 가등기 이후의 등기로서 그 가등기된 권리를 침해하면 직권말소래요. 직권말소. 그러면 소유권은 가장 완전한 권리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가등기 이후에 뭐라도 있으면 방해가 돼.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해뒀는데 자 잠깐 그러면 살펴볼까요? 자 각부에 순위번호 1번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으로 등기되어 있고요. 순위번호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지금 가등기권자 을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갑이 소유자인데 이제 을과 매매계약 체결해서 을 앞으로 지금 가등기까지 해뒀어요. 자, 이 상태에서 갑이 이걸 을구에 순위번호 1번 저당권 설정을 한다면 저당권자 병에게 갑이 병에게 저당권 설정해 줬어요. 자, 이제 잔금 지급 기한이 도래가 돼서 을이 갑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이제 본등기를 합니다.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소유자 을로 지금 본등기를 했어요. 시간 순서 보면 먼저 가등기 됐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 됐고 그 다음에 본등기가 됐는데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했을 때 그 가등기 이후의 등기로서 이 가등기된 권리를 침해하면 직권말소. 다만 당해 가등기를 가압류하거나 가처분했으면 그건 본등기 하더라도 직권말소하지 않는다. 그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 그건 직권말소하지 않아요. 그럼 침해하면 직권말소인데 여러분 소유자 이 을이라는 사람 부동산 써야 돼. 근데 내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방해됩니까? 방해되지 않습니까? 방해됩니다. 소유권은 가장 완전한 권리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무슨 권리가 오더라도 다 방해가 돼. 그러니까 얘는 직권말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원칙은 직권말소인데 다만 말소하지 않는 게 가등기 전에 먼저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 가령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먼저 대항력을 갖추고 있더라. 가등기보다 더 전에 그건 당연히 말소 못하지. 먼저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 다음 그 해당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즉 가등기에 대해서 가압류하거나 가처분했으면 그건 본등기 하더라도 직권말소하지 마. 자 그러면 다시 지금 보시면 가등기 이후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 그럼 내가 소유자인데 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어. 방해됩니까? 방해되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 방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저당권 좀 설정해 주세요. 내가 여러분들 부동산 소유하고 계신 분들 저당권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방해되지. 내 소유자는 사용수익 처분 완전한 권리를 가지는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방해됩니다. 따라서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하죠. 1번이 바로 틀렸네요. 직권 말소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X. 그 다음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 넘겨줘라고 하는 권리니까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거든요.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는 여러분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정지조건부일 경우 즉 장래에 확정될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채권적 청구권이면 가등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옳은 주문이네요. 채권적 청구권이기만 하면 장래에 확정될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가등기 할 수 있다라고. 그 다음 3번 가등기 신청 시 그 가등기로 보존하려는 권리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즉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인지 뭐 지상권 설정 청구권 가등기인지 뭐 저당권 설정 청구권 가등기인지 당연히 신청서에 기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등기관이 어느 구에 기재할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 등기부에 기재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 보존하려는 권리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된다. 무슨 가등기인지를 이야기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4번 가등기권자가 여럿인 경우 즉 공동 가등기권자다. 공동 매수인. 그중 1인이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맞죠? 왜? 아까 혼자서도 되잖아요. 아까 우리 좀 전에 나왔었어요. 공동 가등기권자 중 일부가 자신의 지분만 본등기하는 거 가능하거든. 그건 일물일권주에 위배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혼자서 가능할 때는 다른 사람 등기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혼자서 안 될 때는 법은 항상 공평입니다.
혼자서 안 될 때는 다른 사람 등기 대신할 수 있는데 혼자서 되니까 이때는 다른 사람 등기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 물론 위임장을 받아서 가는 대리는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신은 위임장도 없이 법의 규정에서 당연히 대신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지. 왜? 혼자서도 되니까. 이때는 다른 사람 등기 대신하는 거 안 된다. 예, 그래서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첨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맞죠? 혼자서도 되니까 다른 사람 거 대신 못한다 이 말입니다. 5번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여러분 가등기의 말소 기억나십니까? 가등기의 말소. 가등기 자체가 임시로 한 등기야. 그래서 별거 아니다 이 말이지. 임시로 한 등기니까. 그럼 이걸 지우는 말소는 더더욱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가등기의 말소는 누구라도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 기억나세요? 가등기 말소는 누구라도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가등기 명인이 스스로 찾아가서 등기관님 제 가등기 좀 지워주세요 라고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 가등기 의무자 심지어 제3자 이해관계인마저도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등기 의무자와 이해관계인이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때는 법은 항상 공평이니까 그때는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임시라는 등기 지우는 거니까 단독 신청에 특칙을 두고 있다는 거. 따라서 5번은 옳은 지문이죠. 가등기는 매년 시험에 나오니까요. 그 다음 5번입니다.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든 옳은 것을 기억. 신탁등기 시 수탁자가 갑과 을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갑과 을의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한다. 맞죠? 우리 공동수탁자들의 관계는 법에 따르면 합유관계로 본다. 법의 취지는 그거죠. 안 그래도 지금 맡긴 사람 위탁자나 그다음 나중에 돌려받아야 될 수익자 입장에서 봤을 땐 불안한데 이 공동수탁자들이 공유관계로 보게 되면 지분 처분이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이 공동수탁자들의 관계는 합유관계로 본다라고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 니은 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자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됐다? 그럼 고유재산이 됐다는 것은 이제 그전에는 신탁재산이었는데 신탁재산이라는 것은 나중에 신탁의 목적이 달성되면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유재산으로 됐다?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위탁자 맡기신 분이 스케일이 크신 분이야. 그래 맡겼다가 야 너 가져. 그냥 수탁자 너 가져. 돼요 안 돼요? 너 가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멀쩡한 재산 여러분 증여도 하는데 당연히 계약자유 원칙상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럼 너 가져 했으니까 이제 돌려줄 필요 없게 됐다. 그걸 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돌려줄 필요 없게 됐으니까 이미 돼 있는 신탁등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려줄 필요 없게 됐으니까 이미 돼 있는 신탁등기는 말소. 그래서 신탁등기의 말소 등기를 할 경우에 자, 이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얘가 권리에 관한 등기예요. 이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이게 권리에 관한 등기고 그 다음 신탁등기, 말소등기 이게 우리 신탁에 관한 등기입니다. 그럼 제가 권리에 관한 등기와 신탁에 관한 등기는 현재 우리 등기 시스템에 따르면요 이 신탁에 관한 등기가 독립해서 하나의 순위번호로 아예 등기부에 입력 자체가 안 돼요. 얘는 독립해서 하나의 순위번호로 입력 자체가 안 됩니다. 옆에 있는 권리에 관한 등기에 더부살이 하셔야 돼. 항상 신탁에 관한 등기는. 그래서 하나의 순위번호로 함께 기록한다라는 거. 권리에 관한 등기와 신탁에 관한 등기는 하나의 순위번호로 함께 기록한다라는 거. 그래서 신탁이 시험에 나왔는데 순위번호를 달리하여 기록한다. 그냥 틀린 지문이에요. 하나의 순위번호로 함께 기록합니다. 이 신탁에 관한 등기는 독립해서 하나의 순위번호로 아예 입력이 안 돼요. 얘는 그냥 권리자 및 기타 상란에 기재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순위번호로 함께 기록한다. 그 다음 디귿 수탁자의 신탁등기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자 신탁등기 신청은 이게 이제 신탁에 관한 등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보존 자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즉 권리에 관한 등기 얘가 이제 권리에 관한 등기 이게 신탁에 관한 등기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옳은 질문이죠. 특히 일괄 신청해야 한다. 더더욱 정확한 질문입니다. 동시에 해야 한다 해도 옳은 지문이고 일괄 신청해야 한다 해도 옳은 지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게 동시고요. 이게 일괄의 개념입니다. 일괄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 신청 중에서 특히 하나의 신청서로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을 일괄 신청이라고 하거든요. 법에서는 이 신탁에 관한 등기와 권리에 관한 등기는 등기 신청 또한 등기부의 기재도 하나의 순위번호로 하지만 신청 또한 일괄해서 하나의 신청서로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괄 신청. 그럼 일괄 신청 이걸 시험에 근데 동시에 해야 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일괄 신청해야 한다라고 나오기도 하고 둘 다 옳은 지문입니다. 왜? 동시는 일괄을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시는 이분은 가령 남자분이다. 자, 옳은 지문이에요. 남자분 여기 계세요. 옳은 지문. 그럼 여기 계신 이분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도 남자분 보고 사람이다 이렇게 해도 옳은 지문이에요. 남자는 사람 아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옳은 지문. 자, 그리고 중요한 지문입니다. 신탁도 매년 시험에 거의 빠지지 않고 나와요. 그다음 리얼. 신탁 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 이전 등기와 함께, 자, 이제 권리에 관한 등기, 권리 이전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 변경 등기, 자, 신탁에 관한 등기를 할 경우 역시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보실 필요도 없어요. X. 권리에 관한 등기와 신탁에 관한 등기는 하나의 순위번호로 함께 기록한다라는 거. 그다음 미음 신탁 등기, 말소 등기 신청은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 등기나 수탁자의 고유자,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 신청은 신탁에 관한 등기. 그다음 권리의 이전, 말소,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얘를 우리는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권리에 관한 등기다. 그럼 신탁에 관한 등기와 권리에 관한 등기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 신청해야 한다. 옳은 지문이죠. 일괄 신청도 옳은 지문, 동시 신청도 옳은 지문. 더더욱 정확한 지문이다. 그 다음 등기부에 기재할 때도 항상 하나의 순위번호로 함께 기록한다라는 거. 되셨죠? 예. 답은 기억, 디귿, 미음. 옳은 게 2번이다. 그죠? 그 다음 6번. 우리 등기용,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 해설에 여러분, 이제 역시 표가 하나 나오죠? 등기용 등록번호는 가끔씩 시험에서 지문으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독립해서 한 문제로 출제를 하기도 합니다. 이 등기용 등록번호라는 게 주민등록번호가 없으신 분들 권리를 취득했는데 우리 등기 명인,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이제 등기 명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명인은 등기부에 표시할 때 세 가지로 표시하셔야 돼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인데 주민등록번호가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걸 가름하는 번호를 우리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뭐 국제기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가의 경우에는 그 국가도 부동산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등기용 등록번호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도록 하고, 그 다음 법인은요. 법인은 우리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 등기관이,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법인 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 법인은요. 그 다음 법인 아닌 사단재단, 즉 비법인, 우리 이걸 비법인이라고 합니다. 비법인 사단재단, 비법인. 그래서 비법인 사단재단, 우리 비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해요. 그 다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요,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합니다. 대법원 소재지, 대법원이 있는,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동에 있거든요. 그 서초동을 관할하는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한다. 그 다음 외국인은요,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 사무소장이 부여한다. 등기용 등록번호를. 아시겠죠? 그 등기용 등록번호가 일단 뭔지는 아시겠죠? 주민등록번호를 가름하는. 그래서 조금 여러분, 특히 이제 밑에 있는 얘가 중요하거든요. 제대 외출. 얘가 중요한데, 뭐 위에 것도 다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요렇게 암기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 군대 이제 제대하고 외출을 나갔더니, 빚이 빚 있잖아요, 우리. 채무. 원래, 근데 빚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빚이
법등, 폭등을 해서 빚이 꾹꾹 쌓여서 폭등을 하더라. 법등을 하더라. 하여튼 그렇게 대충 아마 뭐 국가는 국토교통상 이건 쉽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빚이 뭐 법등, 폭등을 하더라. 빚이 폭등 막 늘어났다면 남자분들 이제 구대 제대하고 외출 나가시면 돈 엄청 쓰고 하거든요. 저도 그때 제대하고 그때 제대하니까 뭐 세상에 뭐 인생이 막 다시 뭐 시작하는 것 같고 그때는 너무 좋았거든요. 어쨌든 뭐 제대봐야 별 거 없던데. 그렇게 좀 외워주세요. 일단 제대 외출, 근데 제대하고 외출 나갔다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옳은 것은 보시면 1번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아까 법인은 등기관이 법인이니까 법등 등기관입니다. 그래서 1번은 X. 그 다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누가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 대법원 소재지 제대 아까 외출 등기관에 부여한다. 2번이 맞네요. 그 다음 3번 외국인은 아까 출입국 관리사무 제대 외출입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장. 그래서 3번은 X. 4번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 사단이니까 비법인 아까 빚이 비법인 사단이니까 누구? 시장군수구청장. 1번과 4번이 서로 뒤바뀌었네요. 그죠? 비법인 사단이 시장군수구청장이고 우리 법인이 등기소 등기관이죠. 1번과 4번이 서로 뒤바뀌었네. 그 다음 5번 국내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 여러분 외국법인인데 우리나라에서 법인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설령 외국에서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법인 사단이야. 우리나라에서 법인 등기 안 했으니까. 그럼 비법인 사단이니까 누가 부여해야 될까요? 시장군수구청장이. 비법인 사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하여야죠. 그래서 5번도 틀렸네요. 5번은 여러분 의미 아시겠죠? 우리나라에서 법인 등기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는 비법인 사단이에요. 암만 외국에서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법인 등기 안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비법인 사단입니다. 자, 그 다음 7번 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1번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등기기록이니까 이 등기기록은 공시거든요. 공시니까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누구든지. 공시니까 등기기록은 이해관계인에 한해 틀렸다. 그죠?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공시니까. 2번 등기기록의 부속서류. 자, 등기기록의 부속서류 하면 여러분 뭐 이야기하냐면 우리 신청서나 첨부서류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등기기록의 부속서류 하면요. 신청서나 첨부서류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신청서 첨부서류는 개인정보가 꽉 들어가 있어.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만, 즉 이해관계인만 부분만 열람 및 증명서를, 자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요. 신청서 첨부서류는 열람은 가능한데 증명서 발급은 안 돼요. 아시겠죠? 열람은 가능해. 개인정보 보호 생각하세요. 신청서나 첨부서류는 열람은 가능한데, 즉 그것도 이해관계인만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 신청서 첨부서류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다. 그럼 개인정보 보호라는 제도는 취지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지.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따라서 당연히 이해관계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뭐만 가능하다? 열람만 가능하다. 증명서 발급은 안 돼요. 2번도 X 틀렸네요. 그 다음 3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말이죠. 전세권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전세금만 따로 뜯어내는 거 안 돼요. 그래서 전세권의 일부 양도, 이건 전세금만 뜯어내는 게 아니라 전세권 중에서 일부 양도의 개념으로, 즉 예를 들어서 내가 방 2칸에 1억 원으로 전세금 1억으로 방 2칸 쓰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 5천만 원, 그 다음에 5천만 원 방 1칸 이렇게 일부 양도, 전세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도 가능하다. 얘는 옳은 질문이네요. 만료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이전 등기, 일부 전 등기 다 여러분 전세권이라는 게 재산권이잖아요. 재산권은 이전 등기, 일부 전 등기 무조건 가능해요. 뭐 동의 승낙 이런 거 필요도 없어. 원칙은 무조건 가능해. 이전 등기, 일부 전 등기가 가능한데 근데 우리 전세권에 있어서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전세금 반환 채권만 뜯어내는 거, 돈만 뜯어내는 거, 그건 허용하지 않아요. 불가분적으로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돈만 뜯어내는 거, 그래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 그거 안 됩니다. 만료되기 전에는요. 이제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건 돈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뭐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 일부 양도 가능한데 만료되기 전에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 일부 양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안 돼요. 나머지는 이전 등기, 일부 전 등기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옳은 질문. 그 다음 4번.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자, 이해관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이걸 이해관계인이라고 하죠. 이해관계인 있을 때 그 제3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틀렸네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는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하다.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 불이익을 입는 제3자,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하다.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아예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 자체를 각하시킵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는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하다. 그 다음 5번.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 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압수하는 경우에도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여러분,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 신청서거든요. 등기 신청서. 우리 등기 기록은 법관이 영장 발부하더라도 반출 못해요. 등기부와 그 등기부의 부속 서류, 이걸 우리는 등기 기록이라고 하거든요. 등기부와 등기부의 부속 서류, 이걸 우리는 등기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오로지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에만 반출할 수 있지, 법관이 영장 발부하더라도 반출 못하는데, 근데 등기 신청서나 첨부서류, 이런 신청서나 첨부서류, 즉 등기기록의 부속서류, 얘들은 법관이 영장 발부하면 밖으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옮기지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X 틀렸네요. 자, 8번.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해야 할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자, 우리 법인 아닌 사단은요, 여러분, 법인 아닌 사단은 등기부에 대표자도 기재해 주셔야 돼요. 즉, 이제 예를 들어서 등기부의 소유자, 우리 안동김씨 종중. 자, 이걸 우리 등기 명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등기부에, 우리 부동산 등기부에 대표자, 자, 안동김씨니까, 자, 안 누구누구예요? 아니면 김 누구누구예요? 김 누구누구다, 그죠? 그래서 김 누구누구, 대표자 김 누구누구, 그 다음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 대표자의 주소까지도 우리 부동산 등기부에 다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비법인 사단은요. 왜냐면 비법인 사단은 법인 등기가 따로 없거든. 법인 등기가 따로 없으니까 부동산 등기부에라도 대표자를 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기재해 주셔야, 그래야 뭔가 안동김씨 종중과 분쟁이 생기면 소송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대표자한테 소장도 보내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다 기재한다. 자, 다시 1번.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맞죠? 등기부에 기재해 주셔야 되니까 신청서에 기재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2번.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 즉 법인 아닌 사단은 종중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 판다, 이 말이지. 그럼 팔면 종중원한테, 그 사원들한테 불리한 거거든. 그래서 사원청에 결의 얻으셔야 돼요. 의무자인 경우에. 따라서 사원청에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맞네요. 의무자인 경우에. 그럼 반대로 권리자일 때는 사원청에 결의서를 첨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권리자는 취득하는 거니까. 그 종중원들, 사원들한테 유리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필요 없고, 의무자 팔 때 그때는 그 사원총회 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3번.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굳이 제공할 필요가 없다. 맞죠? 이미 등기가 돼 있는 그 대표자가 지금 예를 들어 뭐 소유자 안동김씨 종중에서 김 누구누구라고 대표자 김 누구누구라고 해서 등기가 이미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뭔가 이제 요번에 우리 법인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 비법인 사단이 저당권을 설정한다. 뭐 그렇게 되면 저당권 설정 등기하실 때 그 대표자가 이제 의무자 의무자는 종전이 의무자인데 대표자도 기재해 주거든요. 그럼 그때는 굳이 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할 이미 이 등기가 돼 있으니까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별도로 첨부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그죠? 됐습니다.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때는 그때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할 필요 없다. 맞고. 그 다음 4번 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와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의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맞네요. 아까 대표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도 다 기재해 주셔야 되니까 이걸 증명하는 정보, 증명하는 첨부 정보도 제공해 주셔야 되고 거기다가 우리 법인 아닌 사단은 무조건 정관,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정관이나 규약 같이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정관이나 규약을 뭐 정관이나 규약 같은 말이에요. 정관이나 규약을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맞아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관이나 규약을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그다음 5번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대표자를 권리자 또는 의무자로 한다. 이 부분 유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소유자 안동김씨 종중하면 안동김씨 종중이 권리자이지 그 대표자가 권리자 아니에요. 다만 대표자는 같이 병기해 줄 뿐입니다. 등기부에. 대표자가 권리자 의무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종중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이 의무자 권리자이지 대표자가 의무자 권리자 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 5번은 X 틀렸네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 우리 비법인 사단 올해 또 시험에 등장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번입니다. 담보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동저당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맞아요. 우리 공동저당은 2개 이상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공동저당이라고 합니다. 다만 그 중에서 특히 몇 개 이상일 때는 공동담보 목록까지 작성하는 겁니까? 5개 이상일 때는 공동담보 목록까지 작성한다는 거. 상당히 많은 수험생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부터가 공동저당이 아니라 2개 이상,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부동산을 저당권 설정하면 공동저당이고 그 중에서 5개 이상일 때는 그때는 공동담보 목록까지 등기관이 직접 작성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우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도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즉 소유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지만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왜 전세금 담보대출 이런 거 들어보셨죠? 지상권자나 그 부동산의 전세권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권리가 뭔지 소유권을 설정한 건지 소유자가 설정을 한 건지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목적으로 설정을 한 건지 그거 등기소에 당연히 신청 정보로 신청서에다가 기재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옳은 지문. 2번 채권자가 수인인 근저당권. 자,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 최고액을 구분하여 등기부에 기록할 수는 없다. 맞아요. 우리 근저당권은요. 반드시 채권 최고액 단일성 원칙입니다.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 순위번호 하나에 채권 최고액은 하나여야 합니다.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이 여러 개일 수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채권 최고액이 9천만 원인데 그 근저당권자가 채권자가요. 예를 들어 3명이다. 갑을병. 채권 최고액은 9천만 원. 그러면 뭐 갑 채권 최고액 3천만 원, 을 3천만 원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반드시 우리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단일성 하나여야 한다. 됐고 그 다음 3번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대위변제라는 말이 나오면 채권 양도로 말을 바꾸세요. 같은 말이에요. 대신 돈 갚으면 결국 그 채권이 돈 갚은 사람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채권 양도랑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채권 일부에 대한 양도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거죠. 예, 자,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 저당권은 여러분 무조건 이전 등기, 일부 이전 등기 가능합니다. 저당권은 어차피 피담보 채권은 하나예요.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가요.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하나, 근데 근저당권은 하나, 두 개 이상, 즉 여러 개, 수개다 이 말이죠. 근저당권은. 그 점에서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달라요. 근데 저당권은 어차피 피담보채권이 하나니까 그 피담보채권을 전부 양도하면 저당권 이전 등기, 피담보채권 중에서 일부만 양도하면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 무조건 가능합니다. 저당권은요. 근데 근저당권은 구별해 보셔야 돼요. 피담보채권이 확정 전이냐 확정 후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구별하셔야 되지만 저당권은 이전 등기, 일부 이전 등기 무조건 가능하다. 자, 그럼 4번 질문 볼게요. 근저당권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말로 하면요, 존속기간 만료 전입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이다. 말이죠.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놓고요. 이제 근저당 하면 제가 마이너스 통장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놓고, 지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금 기간을 정해뒀죠. 존속기간을. 자, 그런데 그게 확정되기 전에, 아직 확정되기 전에, 즉 12월 31일이 되기 전이에요.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 채권만 양도할 수 있느냐? 안 돼요. 채권만 양도하는 거 안 돼요. 그것만 뜯어내는 거 안 됩니다. 역시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얘들이 가령 뭐 1월 1일 채권, 2월 1일 채권, 3월 1일 채권 그 각각의 채권들이 불가분적으로 붙어 있어야 돼. 아까 전세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전의 법리는 똑같습니다. 전세권 이전의 법리와 근저당권 이전의 법리는 똑같아요. 불가분적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뜯어내는 거 안 돼. 확정되기 전에는요. 아까 전세권도 왜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즉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만 뜯어내는 거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냥 통째로 양도, 일부 양도 그건 되는데 그 중에 요소 하나만 뜯어내는 건 안 돼요. 근저당권도 마찬가지예요.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각각의 채권들이 불가분적으로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뭐 하나만 뜯어내는 거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할 수 없어요. 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X 틀렸네요. 그 다음 5번. 이제 확정되고 나면 그때는 채권 양도, 이제 하나의 채권으로 정해졌으니까 확정되면 그때는 채권 양도 가능합니다. 채권 양도 또는 채권 일부 양도 가능한데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만 뜯어내는 거 안 된다. 그 다음 5번.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 질권도 물권이니까 물권이고 역시 법에서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요. 등기할 수 있고 이때 등기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권도 물권이니까요. 물권이니까 당연히 등기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그것까지 시험에 나옵니다.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 등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법에서 규정이 있으니까 그 저당권 등기 바로 밑에다가 부기등기 형식으로 권리 질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등기는 할 수 있고 그 다음 등기한 때 물권이니까 등기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것까지. 자, 그 다음 10번. 갑소유 A토지 등기부에는 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그 다음 을의 근저당. 병의 소유권 인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자, 병은 가처분권자네요. 가처분 등기. 그 다음 정의 가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그 다음 다시 을의 근저당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각각 순차로 등기되어 있다. 그 A 토지에 대하여 병이 아까 누구였어요? 가처분권자입니다. 그 가처분권자 병이 갑을 등기 의무자로 하여 병이 갑을 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라는 말은 이제 승소 판결 받았다 이 말이지. 판결 받기 전에 가처분 해뒀고 이제 승소 판결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럼 1번 보시면 정의 가압류 등기는, 자, 정 보세요. 이 병이 가처분을 하고 그러고 가압류가 된 거죠. 제가 한번 써보면 아까 갑소유 여기 A 토지에 지금 을의 근저당, 그 다음 병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처분권자입니다. 가처분 등기. 그 다음은 정의 가압류. 그 다음 다시 을의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지금 순차로 돼 있다. 우리 권리 우회 관계는 등기한 순서에 따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차로 전개되어 있는데 병이 갑을 상대로 승소 판결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그러면 지금 1번 지문이 정의 가압류 등기, 가처분 이후에 된 등기거든. 가처분 이후에 등기인데 가처분이 돼 있고 그 이후에 된 등기니까 말소하는 건 맞아요. 대항력이 없으니까. 가처분보다 이후에 됐으니까 말소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직권에 대한 등기는 항상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거든. 근데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원칙으로 가는 거예요. 원칙은 뭐? 신청입니다. 그래서 가처분권자는 여러분 어차피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지금 승소 판결 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판결받으면 단독 신청하러 가셔야 되거든요. 간 김에 보호해줄 필요 없는 가처분 이후의 등기, 말소 신청까지 한꺼번에 같이 합니다. 단독으로요. 그래서 얘는 말소하는 건 맞는데 어떻게 말소하느냐? 단독 신청으로 말소한다. 단신말. 가처분 이후의 등기니까 단독 신청 말소. 이해하시겠죠? 가처분보다 이후에 됐으니까 대항력이 없으니까 말소하는 건 맞는데 지금 가처분권자가 소송에서 이겼으니까 얘는 가처분이 돼 있으면 알고 산 사람이거든요. 지금 가처분이 돼 있고 난 이후에 된 가압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소되는 것은 맞는데 대항력이 없으니까 다만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얘는 단독 신청으로 말소한다. 그 다음 그래서 1번은 정의 가압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X 틀렸고 그 다음 2번 정의 가압류 등기의 말소를 병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 지금 정의 가압류 등기의 말소를 병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다. 그죠? 정의 가압류 등기는 단독 신청으로 말소한다라고 했죠. 아까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단독 신청 말소. 그 다음 병의 3번 보세요. 병의 가처분 등기, 당의 가처분 등기. 당의 가처분 등기는 자 법에서 이제 가처분권자가 원하는 목적 달성하고 나면 당의 가처분 등기 얘는 어떻게? 직권말소. 그래서 당의 가처분 등기는 직권말소. 당의 가처분 등기는 직권말소.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단독 신청 말소. 자, 그래서 병의 가처분 등기는 말소는 병이 신청해야 한다. X. 틀렸다. 그죠? 이 병의 가처분 등기는 지금 당의 가처분 등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직권말소. 그 다음 4번. 병의 가처분 등기는, 자, 병의 가처분 등기, 이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서 말소해야 한다. 아니다. 그죠? 어떻게 말소한다고? 직권말소. 당의 가처분 등기는 직권말소. 이제 거의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를 드렸는데,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하게 되면 가등기 이후의 등기는 직권말소. 그러고 나면 당의 가등기는 말소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가등기는 본등기 했다고 그 가등기 말소하는 거 아니에요. 순위번호 하나 가지고 같이 쓰는데 말소하면 큰일 나요. 근데 가처분 비교하셔야 됩니다. 가처분은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단독 신청 말소.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단독 신청 말소. 그러고 나면 당의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 자, 그 다음 5번 질문 보시면 병은 을의 근저당에 의한, 자, 을의 근저당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 결정은 가처분보다 뒤에 됐지만 원천이 근저당, 가처분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요. 따라서 이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말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얘는 말소 불가. 이건 말소 못해요. 근저당이 말소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가처분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 다음 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은 근저당에 기한 거니까요. 역시 먼저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서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또한 말소할 수 없습니다. 말소 신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X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그죠?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아마 문제를 풀어보시니까 우리 본시험 난이도입니다, 여러분. 본시험 난이도에 맞춰서 지금 출제됐던 이제 기출문제를 지금 최근에는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출문제가 좀 완벽하게 정리가 되면 시험은 거의 무난하게 고득점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고 우리 평가단에 나오는 그 문제들 푸시면 아마 뭐 넘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잘 복습, 항상 문제 또 풀고, 풀고 난 뒤 해서 버리지 마시고요. 또 풀고 여러 번 반복하시기를. 그래서 문제를 자꾸 풀어서 문제 자체를 그냥 아예 외우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네. 구구단 외우듯이 원리 알고 외우는 거 아니죠. 여러분 구구단 뭐 원리 알고 외우신 분 누가 계세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외우면 그게 내 거 되는 겁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